안녕하세요. 디베이트 코치 오미야입니다. 네, 오늘은 학부모님들께 좀 불편하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공교육 강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소규모 그룹을 코칭하고 있는 사교육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입장과 강사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불편한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한 이야기라서 많이들 피하고는 있지만 디베이트 코치인 제가 안 하면 또 누가 하겠습니까? 총대를 메고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번 대회 관련입니다. 최근에 제7회 필독서 읽기 운동 온라인으로 토론 대회를 마무리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라서 결국은 미루고 미뤄지다가 개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포맷과 그다음에 교육 목표를 좀 수정해서 심사 기준을 만들고 진행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적인 성과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시간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어머님들 또 학생들 모두 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끝까지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각오하세요. 지금부터 불편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그 대회를 신청하실 때는 대회는 나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음,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회를 운영하면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대회를 바로 앞두고 그 전에 대진표가 이제 나오는 상황에서 저 이제 안 할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권이죠. 근데 저희가 운영상 환불할 기회도 충분히 드리고 그리고 취소할 기회를 몇 번이고 그 단톡방에서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 공지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 환불할 친구들 다 환불을 해드리고 경기할 친구들 경기 대진표까지 딱 짜놨는데 그때 이제 이번 주에 토요일이 경기인데 뭐 3일 전, 이틀 전에 막 죄송합니다. 또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그런 식으로 기권을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기권하는 기준이 오로지 나였어요. 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회를 왜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회의감이 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까지도 전혀 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 대회 단톡방에서 단톡방에서 그래도 오랜 기간 꾸준히 공지도 받고 거기에서 눈팅이라도 하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래도 하나의 대회에 같이 참여하고자 했으면. 그런데 이제 볼 일이 없어지거나 용건이 끝났을 경우에 그냥 휙휙 방을 나가 버리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와 이거 이 단톡방 안에 학생들도 있는데 도대체 뭘 보고 배울까?' 이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냥 빈말이라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정도 안 될까요? 이 정도 손이 너무 아픈가요? 우리가 온라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 에티켓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디베이트 뭐 "상대를 위한 경기야. 우리는 토론 예의를 갖춰야 돼." 막 이러고 있는 대회마저도 그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저는 도대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전 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냥 이거는 그냥 평소의 문제겠죠. 평소의 인성의 문제라든지 예의의 문제겠죠. 그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 "너는 얼마나 잘하냐."고요? 예, 저는 이런 부분 되게 불편함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단톡방에서든 막 내가 주도가 돼서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림자처럼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단톡방의 용무가 끝나면 "저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 하고 인사는 하고 나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교육은 몇십만 원을 주고 사교육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겠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년 겪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음 경기부터는 이런 모습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불편한 소리. 이건 두 번째 불편한 소리는 사교육 코치로서 그룹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룹 수업을 보내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자, 그룹 수업이라는 거는 이런 일반 학원에 보내는 것과는 달라요.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그런 기관에 보내서 그 기관 시스템에 따라서 딱딱딱 수업을 받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원비만 내면 돼요. 그런데 그룹 수업은 좀 다른 거 아시잖아요. 그룹 수업은 소수이기도 하고 그 소수의 그룹을 묶고 그다음에 선생님을 섭외해서 같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수업이야말로 정말 배려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에요, 팀워크. 팀워크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수준을 맞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 예의를 좀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한 예로요. 내가 그 그룹에 이제 속했으면 그 그룹에 룰이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중에는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아이만, 그리고 내 입장, 내 스케줄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 보면요. 굉장히 계산도 철저하세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주는 계산에 대해서만 철저하세요. 자기가 받고 있고 신세 지는 것에 대한 계산에 대한 개념은 없으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정말 뭐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그룹 수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혼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개선을 하시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둘째 아이를 천문대 수업에 2년 동안 보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룹을 모은 건 아니고 다른 엄마가 그룹을 형성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 명 TO가 나니까 다행히 그냥 얼결에 제가 끼어들어갔어요. 뭐 인원을 채우는 용도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생각보다 그 수업이 이제 아이도 재밌어하고 하니까 저도 만족도는 높았어요, 그 수업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제가 픽업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었죠. 픽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경우는요, 그냥 암묵적으로 이제 이 동네 엄마들의 그런 분위기는 어떠냐면 내가 픽업을 안 하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간식으로라도 대신하든가 아니면 소정의 어떤 걸로라도 대신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질적인 보상. 이게 저는 굉장히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저는 금전적으로 좀 많이 보상을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뭐 간식을 매 시간 넣어 준다거나 아니면 뭐 교통비를 쪼끔 그 엄마가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신세지는 입장에서 계산해서 상대방 그런 말 하기 불편할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해 주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그룹핑을 하는 엄마들은. 그러지 않은 엄마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굉장히 어느 날은요, 제가 저희 아이 보낸 어떤 기관에 보내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그 친구들 데리고 이제 라면을 먹으러 갔어요. 내 아이 먹이는 김에 그냥 같이 먹이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 걸 뭐 누가 돈을 계산하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에 이제 그중에 한 명의 아이는 그 엄마랑은 제가 이제 일면식이 그렇게 많이 없고 그리고 평소에도 그렇게 막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는 관계는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저한테 바로 아이랑 통화 어느 정도 하더니 바로 저한테 쿠폰을 보내시더라고요, 커피 한 잔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만 원짜리를 먹였으니까 너도 만 원짜리를 보내라.' 이런 게 아니라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무슨 말 하는 건지는 아시겠죠? 네. 기본 에티켓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한다, 배려한다라는 표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번에 내 아이가 얻어 먹었으니까 다음에 내가 불러 가지고 어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적어도 이 정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좀 전제하에 모든 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그중에는 되게 계산적이고 철저하고 되게 주고받는 거 철저할 것 같은 엄마들은요. 자기가 주는 것에 있어서만 철저해요. 네. 자기가 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개념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교육 강사로서 이제 그룹을 할 때 그 수업을 주 단위로 계산할 경우가 있어요. 월 단위로 이제 페이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4회 기준으로 저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음 만약에 빠지게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제가 그냥 교육 페이를 제하고 네 한 주차를 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런 계산법으로 진행을 한다면 그다음에 그 친구가 합류했을 때 그 한 번 빠짐으로 인해서 벌어진 갭은요 그 친구가 집에서든 어떻게든 보충을 해 오는 게 맞아요. 감당을 해 오는 게 맞습니다. 왜? 그만큼의 페이를 빼 드렸잖아요.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 친구를 짧게나마 보충을 해서 그 갭을 메꾸시는 수업을 하실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페이를 줄 때는 철저하게 '내가 몇 번 수업 받았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서 어 보충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전혀 개념이 없으세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요. 선생님이 보충을 하신다고 할 때 돈 안 받고 보충을 해 준다고 했을 때도 알아서 좀 페이를 계산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논리라면. 네. 당연한 건 세상에 없어요, 어머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강사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몇 번 경험은 없지만 개중에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앞뒤 맞지 않는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항상 수업을 할 때 내 아까운 시간 투자해서 진짜 온전히 수업할 수 있는 그런 팀에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항상 하는 거거든요. 아이는 부족할 수 있어요. 아이는 아직 교육받는 과정이니까. 근데 엄마들이 사고방식이 교육 마인드가 안 맞다거나 상식적인 이런 에티켓이 없는 분들은 저는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네 그룹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 저 선생은 뭐 애를 골라 받는다는 네 골라 받아요. 예 그렇게 인성적으로나 아니면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아이만 아는 그런 학부모랑은 그룹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제 아이를 다른 그룹 수업에 보내거나 그룹 멤버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선생님들한테 보충을 받거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어떤 대회 코칭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항상 사례를 하는 편이죠. 네, 사례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10만 원짜리 수업을 받았어도 단돈 10,000원이라도 커피 쿠폰을 보내는 그런 예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어떠셨어요? 재수 없으셨죠? 근데 저는 학부모로서도 그런 '개념 없는 학부모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발 우리가 그러진 맙시다. 학부모님들 그러진 말자고 그런 학부모가 되진 말자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총대 맸습니다 오늘.